안녕하세요. 4월 20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코스피가 3200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종가 기준으로 3200 위에 안착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비웃기라도 하듯이 강하게 뚫어버리면서 3200 위에 안전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7%나 상승하면서 322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상승한 종목들이 월등하게 막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골고루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도 보시면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상승폭은 좋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워낙에 상승이 좀 좋아서 그랬는지 오늘 코스피보다는 좀 약했어요. 그리고 상승 하락 종목 같은 거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반도체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그 시초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 나왔었죠. 그랬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올라올 애들은 올라왔어요. 물론 못 올라온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뭐 종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종목들 어느 놈이 갈지를 선별해내는 게 진짜 실력자들을 골라내는 그런 장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수익을 내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요. 그 중에 이제 뭐 LB세미콘이나 뭐 이런 종목들 잘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자세히 말씀 더 드릴게요.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흐름 자체는 일단 코스닥이 시작할 때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폭도 더 크기는 했지만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더 상승이 세게 나온 게 장중에 이제 좀 개파락이 좀 적게 나와서 그랬던 것 같고요. 뭐 개파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시초가 때 시초 시작을 하고서 하락폭이 코스닥이 좀 강했죠. 이게 이 중심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좀 있었어요. 바이오 쪽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양전한 음전으로 시작했다가 양전한 양봉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제법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해당이 된 게 있었다면 그래도 오늘 올랐다가 빠지면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렸다가 오르면 그래도 오늘 선방했다 뭐 이런 기분.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나 FST 뭐 이런 애들이 좀 그런 과였는데 저도 이제 FST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실려 있기 때문에 FST는 좀 장중에도 종종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이 차트가 오늘 제 기분을 대변하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그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이 최고가가 맞고요. 근데 이제 장중 최고가로 봤을 때는 3266, 요 1월 11일 날 요게 최고가인데 여기엔 아직 못 미쳤죠. 근데 이때 워낙에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쭉 빠졌던 건데 요거를 넘는 날도 조만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되게 너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할 말이 있으니까 그냥 뭐 신고가 그 IT 버블 때 제외하고는 그냥 거침없이 신고가 그냥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뭐 월봉으로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번 보시죠. 이때가 IT 버블 때잖아요. 이때 이후 제외하고는 그냥 이미 뚫었어요. 이때 이후에 이제 신고가 뚫었고, 네, 요거는 좀 예외라고 보신다면은 지금이 이제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진짜 버블이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버블이죠. 이거는 지금 버블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실제로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에 좋은 해기도 하고, 내년이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갈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당연히 저는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반대급부로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면 그 하락의 폭은 굉장히 클 수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거시적인,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크로적인 시각도 여러분들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당장 찾아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주식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급 상태 볼게요. 이건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좀 미리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여기로 넘어가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현물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매도가 나왔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매수 들어왔네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연기금이 순매수로 담고 있는 종목들은 2차전지 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2차전지가 최근에 잘 가다가 그거 보고 따라 들어갔더니 아유 상승이 안 나오고 멈춰 있더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연기금은 꾸준히 담고 있더라.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이런 종목들 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금 쪽이 꾸준히 연기금이 일단 단타는 잘 안 쳐요. 연기금이 일단 들어왔다는 게 좋은 신호인 건 뭐냐면 단타를 그렇게 잘 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장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도 저는 당연히 2차전지도 비중이 크니까 비중이 큰 이유가 뭐겠어요. 더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인 선물 매수세가 많이 붙었습니다. 4천억이나 붙었어요. 콜옵션도 많이 샀고 풋옵션은 오늘 매수긴 하지만 그래도 콜옵션 매수세가 훨씬 더 강했죠. 기관별로 보시면요. 보면 다 빨개요. 대부분 다 빨개서 이거는 현물 쪽은 완전히 그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연기금 쪽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가 붙고 있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요때 좀 사나 싶더니 좀 뺐다가 요날부터 기점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누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지금 상방으로 올릴 만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한 가지 변수는 꼭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공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괴리가 좀 큰 테마를 가지고 한 번에 급등이 나와버린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저평가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테마를 가지고 한 번에 확 떠버린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개별 종목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LB세미콘 이런 거는 저평가 종목이 맞죠. 그래서 그거는 뭐 공매도 대상인지도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상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대상이라고 할지어도 그런 종목은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정시 주변 자금 보시면 어제 통계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요 날이 삼성전자 배당금 들어온 날인데 요 날도 이제 그 여러 회사들이 배당금 입금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배당금의 힘으로 이틀 동안 4조가 예탁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날 예탁금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13조나 배당을 줬는데 예탁금이 많이 안 는 이유는 뭐냐면요. 배당 들어온 걸로 뭐 많이 순매수를 하셨겠죠. 증시도 오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틀 동안 4조나 오르면서 예탁금이 다시 67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67조가 요때 깨진 이후로 요때 어디 갔죠? 67조가 요때네요. 요때 깨진 이후로 3월 9일이죠. 3월 9일날 깨진 이후로 한 달 반 정도 만에 드디어 이제 다시 67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67조 깨지는 동안에 요 지수는 3000도 깨고 내려가고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3200이 왔는데도 예탁금은 지금 67조까지 회복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충분하다. 거기다 지금 코인 시장이 개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코인 시장이 개판이다 못해서 최근에 이제 개 코인이 날뛰고 있다고. 그 도지 코인이 개 코인이라면서요. 코인 그 가운데 이제 개 사진 시바견 그림 그려진 거. 어쨌든 그 코인 시장에 좀 손실이 크면서 거기서 버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다면 그쪽 자금이 또 넘어올 것도 기대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너무 크게 박살이 나면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려고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적당히만 빠져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좋고 코인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뭐 오늘도 LB세미콘은 상승이 괜찮았죠. 3.3%나 올랐어요.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한 10%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시면 이때는 솔직히 지수가 다 같이 빠져서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무서웠다 치더라도 요런 횡보 구간에서는 최소한 요 구간에서는 좀 이런 좋은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담으셨어야 수익을 내기 좋은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담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좀 괜찮게 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수익을 냈어도 여기서 더 파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LB세미콘 자체를 너무 좋게 보고 있고 뭐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테스나까지 이렇게 4개가 그 OSAT 4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뭐 이것저것 다 하기는 해요. 근데 뭐 DBI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뭐 그쪽 관심이 있는 분들은 LB세미콘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OLED나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거기랑 연결돼 있는 거, 실리콘웍스가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LB세미콘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다 같이 가는 움직임이라 어디 한쪽이 특별히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쪽이 대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실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도 이따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FST도 굳이 또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가 기사랑 연관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FST도 오늘 어쨌든 3만원 다시 이제 탈환을 했으니까 뭐 좋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프로는 이제 다음 주 29일인가가 이제 그 거래 정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유념하시라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옵션이 433.2로 마무리가 됐네요. 433, 한 요 정도 선이잖아요. 근데 요 정도 선에서 어쨌든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지들 수익 구간으로 끌어올려 놨다. 그래서 이걸 언제든지 청산을 해서 본인들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가서 손실 구간인 건 맞는데, 이거에 의하면 손실 구간 맞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는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손실 구간이었다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오를수록 손실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오를수록 손실은 아니죠. 그리고 미세하게 보면은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그러니까 이제 오를수록 상방 쪽으로 이제 오를수록 얘네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 수급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에 비해서 못 가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선물 매도 포지션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 포지션으로 눌러놓은 그 지수가 코스피 지수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많이 못 간 거다.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움직임이 서서히 나오고 있으니까 코스피 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지루하고 지칠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하면 대부분 다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 LG전자는 최근에 상승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기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 기사가 이게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고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인텔이랑 TSMC가 투자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죠.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바이든 형님이 TSMC도 좀 제발 투자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안 그래도 원래 투자를 하려고 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왜 바이든 형님이 계속 이제 얘네들한테 압박을 넣냐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쇼티지가 났다고 계속 문제가 된다고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량용 반도체는요, 좀 돈이 안 되는 반도체 쪽이에요.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돈이 되는 반도체는 이미 그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생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는 반도체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런 메인 파운드리 애들 있잖아요. TSMC 이런 애들이 규모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생산 캐파를 엄청나게 크게 가져가거나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어버브 반도체 이런 애들이 막 상한가 찍고 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투자해서 완성을 하는 시점에는 결국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면 돈이 안 되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는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형님이 그쪽도 좀 적당히 투자 좀 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해외 쪽 아니고 미국 쪽에다가도 반도체 그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라 라고 압박을 넣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그런 압박도 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인텔이 22조, TSMC는 32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10조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만 이렇고요. 한국에 투자할 예정인 규모까지 합치면 컨센서스가 한 삼성전자는 한 7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조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얘네 둘이 합쳐봤자 지금 55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그 규모로 삼성전자는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50조를 도대체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냐?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 지금 그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거 막 세금 혜택 달라 막 이렇게 지금 딜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투자할 수밖에 없죠. 바이든 형님이 이렇게 압박을 넣었는데 투자는 결국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0조 말고 이제 나머지 한 50조 가까운 금액, 50에서 60조 가까운 금액, 그게 이제 요 평택 쪽에 있는 그쪽 라인에다가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쪽은 파운드리 라인입니다. 요 파운드리. 그리고 그 파운드리 라인에 들어가는 그 돈은 다 EUV 관련된 장비값이죠. EUV 쪽이 돈이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FST가 상승할 만한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아직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시장의 컨센이 한 70조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 아니 무슨 삼성전자가 30조 투자할 건데 시장에서 70조라고 컨센을 잡진 않았겠죠. 그런 컨센 발표하시는 분들도 내부자들하고 어느 정도 컨택이 다 있는 분들이라서 70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10조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데 해외 쪽이 한 15에서 20조 정도, 그리고 국내에다 한 50조 정도 전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아무래도 EUV 관련된 장비들, 그 노광 장비 이런 게 워낙에 비싸잖아요. 막 한 대에 2천억 막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들 얘기가 나오면 EUV 관련된 SNS택이나 FST 이런 종목들이 또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 반도체 장비 쪽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외 소재 쪽은 살짝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OSAT가 좀 강하게 같이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그 기사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카드는 지금 파운드리 쪽입니다. 근데 결국 투자 규모는 파운드리 쪽이 가장 클 거고 향후 먹거리는 결국 파운드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파운드리 쪽은 지금 만약에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지금 처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익 실현하실 필요도 없고요. 많이 답답하셨을 분들 계신데 결국에는 파운드리도 이런 재료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게 좀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둘씩 약을 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재용 사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오늘 처음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한 이틀 전에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결정자는 아니거든요. 그 주주로서 최대 주주는 맞는데 이사회 뭐 의장 뭐 이런 건 그 뭐야, 그 운영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삼성전자 사장 뭐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그래도 이제 의사결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상징적인 그런 게 좀 강하죠. 그래서 이제 사면론 얘기를 좀 꺼내면서 이렇게 좀 냄새를 풍기면서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음모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백신 가지고, 코로나 백신 가지고서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폐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움직임. 자기들 물량 먼저 확보를 하고 다른 나라 안 주려고 하고 좀 무역 협상 카드로 좀 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잘 보일 수 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에다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미국이 돈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좀 힘을 넣어서 미국 이렇게 뒤도 좀 이렇게 좀 긁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백신을 좀 얻어오는 것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그러니까 좀 사면을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을 좀 조성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미국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백신 확보도 못했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뒤로 밀렸다. 오늘도 기사 나왔죠. 우리나라 백신 확보 못했다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나 들어올 것 같다고 막 이런 완전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기사들 나왔는데, 이 와중에 지금 정부에서는 중국 쪽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용 사면론이 지금은 이제 간 보는 수준으로 기사가 찔끔찔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여론 조성용으로 기사가 좀 여러 군데서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좀 반도체 쪽을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특히 삼성전자, 최근에 정체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의 음모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 그 모멘텀이 요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홍남기는 이재용 사면을 권한 가진 사람에게 전달,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후 삼성 투자계획 공개 가능성. 그래서 요게 이제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갖고 계세요. FST는 제가 실명? 실종목? 이름 거론하는 이유가 제가 투자하는 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아, 여기 나오네요. 이들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만 50에서 7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외에는 텍사스 쪽에 오스틴 공장이죠. 1공장, 2공장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EUV 투자하는 라인이다. 그리고 이 평택 2공장은 뭐 D램, 낸드, 그 다음에 초미세 파운드리, 초미세가 EUV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제품까지. 근데 이쪽에 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될 거다. 그 다음에 P3 투자비가 40에서 50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좀 영상을, 제가 오늘 좀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이걸 못 봤는데, 이 기사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뭐 자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 선물 지수 좀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지수들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빅스 지수가 좀 많이 올랐네요.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선물 지수도. 그리고 반도체, 그 미국 반도체 쪽도 좀 많이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하죠. 근데 이제 이 영향은 원달러 환율에서 찾을 수 있겠죠.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9시 아시아 증시 개장할 때 요 9시부터 환율이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마감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환율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게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면 내일도 주식은, 그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은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은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하루 단위로 보시면은 요 최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내려왔죠. 근데 아마 더 내려갈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나만 굳이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금 선물, 그러니까 진짜 말씀드리려면 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참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지루해지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금 선물을 한 요 정도쯤부터 4월 초부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접근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많이 내려왔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현물 자산을 가지고, 실물 자산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도 좀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가지고 있다. 요 정도 좀 참고하시라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요 차트 좀 가져왔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다행히 뭐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상승이 나와서 뭐 다행이긴 한데,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은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중에도 또 증시가 상승이 나오고 한다면 재밌는 리포트나 이런 거 좀 소개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